안녕하세요. 추명과 7강입니다. 25번부터 보겠습니다. 합진일주, 을밀주, 기부친이 세상 뜰 때 사살, 횡사, 병원산이 와석종명 못하리라. 자, 갑진과 을밀주는 편재 백호죠. 편재성이 백호에 앉아 있다. 그래서 백호 대살 7개 중에서 편재가 이제 동주한 일주는 갑진하고 을미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재는 부친이죠. 부친인데 또 나한테는 쳐도 된단 말이에요. 편재성이. 그래서 편재가 백호다고 하면은 부친이나 처의 직업이 또 좀 활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가 건강상에 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처의 직업이라도 주로 이제 의료 분야에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할인 분야 뭐 미용실도 괜찮고요. 경락이라든가 또는 뭐 타투죠. 아니면은 이제 군경검 이런 분야라든가 또 백호니까 또 뭐 장례라든가 또는 역술 종교 이런 직과도 관련이 있겠죠. 사살 횡사 병원산이 와석종명은 편하게 누워서 삶을 마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객사를 하신다든가 병원에서 뭐 수술사를 하신다든가 또는 뭐 노상에서 사고사를 하신다든가 그죠? 또는 혈광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횡액을 당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예시를 보면 미호 인월의 간목입니다. 인월의 간목이다. 근록격이죠. 인월달에는 초춘이라서 병화를 용신으로 취하죠. 화가 없죠. 그럼 인중병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첩경에서 우리가 이제 통변성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일종의 이제 신살이나 또는 이제 육친 이런 통변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뭐 사주 보러 왔는데 아이고 부친과 연이 짧으시네요. 초등학교 전후에 부친과 이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죠. 그러면 이제 더욱더 신뢰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변은 이제 특히 가족에 대한 육친 통변은 중요하고요. 그런데 공부를 항상 격국과 용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깔아야 됩니다. 사주에서. 근데 이 공부가 재미가 없고 어렵죠. 오래 걸리고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항상 이 기본적인 사주의 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강약부터 해서 사주의 격국, 그 다음에 구조와 배합, 그리고 용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백호대사를 봐야 됩니다. 무조건 백호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명리 요강에 나오는 도계실관, 그죠? 도계실관편 용신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격국 용신을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뭐 급한 짐에 총 이제 뭐 120개 정도 240개입니까? 아무튼 뭐 도계실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예시를 가지고 계절별로 또는 식감별로 해서 용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도계시간 강의가 재미없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신살 통변, 육친 통변 또는 이제 그 부수적인 어떤 통변 스킬들을 익히려고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이 노래 간목에서 일단 이렇게 목이 많죠. 그죠?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목은 진에 이렇게 뿌리 내리길 좋아해요. 그리고 미에도 뿌리 내리죠. 그래서 연월일시에 전부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간목과 을목은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그럼 방합 삼합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방합인 임묘진에 뿌리 내리고 또 삼합이 되는 해묘미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갑을목이 12지지 중에서 지지의 지장간 안에 목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이 5글자밖에 없습니다. 모른 중복되니까. 그래서 인묘진 해미의 뿌리를 내리죠. 물론 인목에 뿌리를 내리는 거하고 묘목에 뿌리 내리는 거하고 진토에 뿌리 내리는 거하고 그게 다르죠. 진중에 을목에 뿌리 내리는 것과 또는 간묘에 간목 인중 간목과 묘중 을목에 뿌리 내리는 게 다르죠. 그 힘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근력은 다 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목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연, 월, 일, 시에 뿌리를 다 내리고 강력한 첩신의 도움도 받고 있으니까 간목의 세상이죠. 그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목이 강하면은 일반적으로 경금으로 치고, 그리고 생목은 병화로서 설계하는 거. 그죠? 사목은 제목으로 써서 다듬고, 생목은 피우고. 이게 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금과 무시하게 치면 안 되니까 정화로서 컨트롤 해주고, 병화로서 꽃 피우다가 너무 마르면 안 되니까 개수로서 자윤 섭결을 해주고,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 사주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격국으로는 뭐예요?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통적인 원리고, 그리고 격국에 있어서도 뭐 자평식 격국을 이해는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걸록격이란 말이에요. 걸록격. 격으로 보면은 걸록은 자평에서 어떻게 봅니까? 걸록은 용급으로 보죠. 용관으로 보죠. 록급 용관격, 걸록이나 또는 급제는 관으로 본다. 관이 없다. 그러면은 록급격은 용살, 쓸 수 있으면 살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관이 없죠. 경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쓰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궁겁이 이렇게 떠가 있으면은 재성의 분탈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맹점은 무토가 날아가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 그러면은 이 급제가 지금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일가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천간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급제가 나의 편제를 좀 먹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부실한 초봄에 무토산에 지금 목이 지금 온갖 잡목들이 우거져 가지고 이 산이 피폐해지고 있는 거죠. 목은 신맛, 신맛은 산이죠. 그래서 목이 많아서 땅의 양분을 착취해 가지고 땅을 산성화시키고 있어서 완전히 항무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금이 있어가지고 벌채를 하면 되는데 금이 없지요. 그래서 인중병화를 써서 어쨌든 간에 화운을 기다려가지고 뭐 오가 올 때 불을 쏴질려가지고 목생화 해서 다시 화생토로 해서 화전 농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격국에서 이렇게 이제 근록격을 가지고 있고 궁급이 이렇게 많으면은 재성은 관이 지킨다. 재성은 관이 지킨다. 이걸 이제 관이호재라 그래요. 관이호재. 여기에서 말씀드린 재성이 궁급 정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이 을목의 도둑무리들을 해치워 줘야 되는데 포도청, 즉 다시 말해서 법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성은 두 번째 식상으로서 보호한다. 이게 식신생재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에 떴으면은 관이나 식상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격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병화로서 격을 보더라도 재를 보호한다. 관이호재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행히 이제 미토도 있고 진토도 있어가지고 제가 뭐 바로 나가 떨어지지는 않겠죠. 자, 하지만 쟁제를 당한다는 부분이 일단은 있으니까 편제가 위험하죠. 편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격국으로 또 사주의 구조와 배합해서 편제성이 지금 금의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급제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편제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일단 편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행생극에서 일단 약한 오행이 하나가 맛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찾아볼 때 갑진 백호에서 떴잖아요. 그러니까 백호 대살이구나. 아,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구나. 여기에서 신살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재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신살이나 외워가지고 이제 뭐 주순이나 풀이고 무당 나부랭이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큰일 났다 뭐 그죠 구대라 뭐 이런데 지르는 게 이제 그거죠. 유튜브 보시면 방울 흔들고 하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한복 입고 공부해라 그죠? 그래서 얘는 부친께서 갑진 일주의 편제 백호고 백호 발동으로 목다 그리고 월지에 이렇게 또 연지 연기 월지와 연두 연간에 자 비겁이 있다. 그럼 월지는 부모 자리니까 내가 부모 대신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수성가한다 아버지 친다. 내 태어나고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다. 그죠? 또 월지에 있으니까 마지다, 장여다. 안 그러면 마지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연에 있으면은 초년극부예요. 초년극부. 연은 초년이고, 을목, 재성을 잡아가는 급제가 있으니까 초년에 부친 돌아가시겠다. 부친 연이 짧다. 내가 일찍이 집을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 자, 다음 사주. 이 노래 을목. 급제격입니다. 그래서 모토가 떠서 제도 떠가 있네요. 자, 이 사주에서는 그런데 을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미에도 뿌리 내리고 충미충 맞았죠. 그래서 토가 이렇게 많은 사주예요. 토가 화토가 이렇게 되게 강한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을목에 뿌리 내리고 있고 미에도 약한 이렇게 귀양 해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다 신약이잖아요. 죄다 신약. 제가 강하니까 을목이 소토를 해야 되겠죠. 때문에 여기서는 인목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제다신약의 비겁으로 지용하고 인성으로서 술을 보충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을미 백호 대살이 편제에 놓여 있어서 부친의 조망을 걱정하는데 충미충형이 되었죠. 그래서 백호의 형살이나 충이 가임되면 더욱더 백호가 발동되었다고 보죠. 그리고 월에 이렇게 급제가 있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오중의 기토, 그리고 무토, 미중의 기토, 그리고 축중의 기토, 토가 많이 봤죠. 그래서 다봉, 재성을 많이 봤다. 그럼 다자무자니까 부친이 아닌 부친이 계신 거죠. 때문에 나는 부친과의 연이 짧다. 26번 인성 태왕 편제약은 부친 얼굴 상막하고 인수봉공 효신살은 유실자모 가련하다. 인성이 태왕하다. 그러면 모친성이 왕하다는 거죠. 모친성이 왕하면은 모친이 가꾼을 지신다. 어머니께서 혼자서 자식을 힘들게 키우셨다. 육남매 기억나시죠? 드라마. 그러면 어머니께서 괜히 이렇게 강하게 되면 인다관설이 되죠.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관성이 심하게 설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다관설이 되어서 관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힘이 좀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팔자는 내가 남편 인연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인성이 이렇게 과하게 되면 재성이 힘을 못 쓰죠. 그러다 보니까 편제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다소 무력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친 얼굴 삭막하다는 것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보지를 못했다. 아버지 누구지? 그죠? 때문에 인수봉공 또한 인수가 공망에 또 맞으시거나 효신살은 일지에 만약에 효신을 둔다는 것은 인성이라든가 비겁을 인성이라든가 편인을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나 편인성을 뒀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 뭐 을해, 뭐 경진, 뭐 경술, 뭐 신축, 뭐 이런 쪽에 신미 편인이나 정인이 있는 경우를 전부 다 효신으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효신은 동방불인조라 해가지고 올빼미 효자죠. 그래서 나중에 새끼가 어미를 쪼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모친과의 인연이 불미하다. 또 이런 부분은 또 배우자 인연도 일치에 있으면 좋지 않아요. 배우자 인연도 좋지가 않다. 특히나 이제 경진일주라든가 경술일주는 괴강이 효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흉성이 가중된다. 좋지 않다. 유실자모, 어릴 때에 자모, 어머니를 갖다가 실리 잃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련한다 하다. 인성이 지나치게 과하면은 아버지가 쇠몰되고, 또 인성이 공망을 맞아버리면은 어머니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죠? 공망 있는데 없는 것 같고, 항상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고, 그죠? 세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다. 추걸의 무토입니다. 토가 많죠. 그래서 비록 추걸 겨울에 무토지만은 정화 있고 오화 있고 사화 있고 무토 있고 해서 뭐 정후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을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 비급이 태과하기 때문에 이 무토산에 을목을 심어야 되는데, 을목은 토끼풀이라서 이 큰 산에 무슨 이게 소토가 되겠어요.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진에 이렇게 축에 약간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성이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남편 같지가 않죠. 그죠? 이 히말라야 산맥에 알프스 이런 산맥에 에델바이스 같은 남편이니까 내가 존경심이 없겠죠. 나는 무호양인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때요? 나하고 관계가 되게 추거 원진 기문. 저것도 사람인가? 이것도 풀인가? 나무인가? 그죠? 나한테는 원망만 남는다. 여기서는 이제 부친 인연을 봐야 되니까, 부친이 축중 개수밖에 없잖아요. 뭐 진중 개수도 있는데 월지에 있는 재성이기 때문에 축중 개수를 부친성으로 잡고, 이 부친성이 죽진파의 추거 원진 기문에 무게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오면 죽죠. 이 딱 때리면은 축중 개수 떴다 그러면 이게 무게합거 안녕히 계세요 이러잖아, 그죠? 아무튼 나는 월지 급제에 그리고 연상에 이렇게 또 연지 연에 이렇게 비급을 놓아 가지고 초년극부, 그리고 용신무력 때문에 또 인수는 또 좀 많아요, 그죠? 인성이 정화, 사중, 병화, 오화, 그죠? 인성이 이렇게 다중 인성 혼잡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되게 왕하시고 아버지는 쇠약하시니까 아버지 조년에 돌아가셨다. 사주에 또 금이 없죠. 그래서 더욱더 수의 고가를 촉진하는 것 같고, 어머니는 뭐 정화가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 일지에서 떴으니까 나하고 같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럼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떤 관계다? 원진 관계다. 추고가 이게 안 좋아요. 추고는 원진살, 추고는 기문살, 추고는 육해살, 추고 탕화살.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다 모아놨죠, 추고가. 그죠? 추고가 좀 더러운 글자입니다. 통변상.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두 분 관계에서 이렇다. 다음 사주 오래 정하다. 근록격 오래 정하다. 정하가 오래 태어나면 염려하죠. 그래서 임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또 마르지 않도록 경금, 그 다음에 또 보조 글자 개수까지 있으면 좋죠.
여기서는 5월에 정화가 또 간목이 있어야 사시사철 불이 꺼지지 않죠.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2월 1 이렇게 시에 덕기 또 덕근 해서 불이 쉬죠. 그러면 당연히 임수로서 치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에 보니까 불이가 있죠. 금도 하나 있으니까 뭐 경금보다는 뭐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사주가 금수운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복록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글자가 누구다? 신금이다. 재성, 재성이다. 재성이 연월 일시에 뿌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태지, 그리고 일지에 절지, 오는 뭐예요? 사유축이니까 녹사, 사지, 아니 이게 인호술이죠. 인호술이니까 이제 병태되죠. 병지. 여기는 해묘이잖아요. 욕지죠. 욕지 이렇게. 그러니까 재성이 태지, 절지, 병지, 욕지 앉아 있으니까 뭐 전혀 힘을 못 쓰죠. 자, 그래서 이 재성이 무력한 중에 어머니의 글자는 어때요? 어머니의 글자는 간목, 그리고 해중간목, 묘목, 또 임목, 이렇게 목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또 어머니의 모친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뭘 가지고 있어요? 상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다? 상관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상관에서 내가 떴죠. 이렇게. 어머니가 갑오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머니의 고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금의 조망, 부친의 부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7번 사주 유실자모 아니면은 서모, 양모, 봉양 있어 양가봉사하게 되니 이것 또한 운명일세. 앞에 이제 26번 사주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인수, 태왕, 편재, 야금, 부친 얼굴 상막하고 인수, 봉공, 효신살은 유실자모 가련하다. 그리고 유실자모 아니면은 서모, 양모, 봉양이 있고 양가봉사하게 되니 이것 또한 운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성이 너무 왕해가지고 또 편재가 너무 약하게 되면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가 공망을 맞아서고 또 효신사를 두게 되면 내가 어릴 때 유실 때 어머니를 잃어서 얼마나 가련하느냐. 혹시라도 유실자모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서모라든가 계모, 양모 밑에서 봉양 또 자라보고 양가봉사 여기저기에 봉사 제사를 올려야 되니까 이 어머니에게 절하고 저 어머니에게 절하니까 지방 2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것도 운명이다. 자월의 임수 양인격. 여러분은 격국에서 격국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프레임을 말하고 그게 하나의 틀이고 또 그 사람의 살아가는 기본 결입니다. 결. 흐름이에요. 큰 흐름인데 근데 이 격국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제 공식을 가지고 그 격국에 프레임이 제대로 좀 쓸만하게 짜여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실한 어떤 격으로서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지 격에 이거는 고절하고 이야기해요. 집을 지으면 골격과 프레임과 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서 제대로 된 짜여 있는 집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이런 갈대임으로 엮어놓은 건지 그죠? 물론 뭐 이런 인생도 좋은 인생, 이런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서로 복록이 있을 복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귀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사주가 낫더라 이 이야기겠죠. 뭐 도 닦는 데는 이런 사주도 괜찮겠죠.
그래서 양인격이다 그럴 때는 양인은 무조건 편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공식을 이제 자평법에서 양인노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인노살.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인이 관살, 인성은 관살, 양인은 관살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인노살, 양인은 노살, 살이 떠는 걸 좋아한다 말이죠. 살이 없다. 그러면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그럼 식상으로서 처세를 해야 되겠죠. 이 사주는 온통 양인인데 이건 또 다른 사주네요. 신자진 수국에 인성하고 비겁밖에 없죠. 종왕격이죠. 종왕격인데 이제 인성이 끼어 있으니까 종강을 갖다가 겸했죠. 이러면 이제 강왕격 뭐 이런 식으로 강과 왕을 강왕격 이렇게 외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쪽인데 신자 수국이 되어 있으니까 종왕격에 수 따라서 윤학격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생수하고 수생목해서 금수목을 갖다가 이제 취용하겠죠. 종격이 이렇게 나온 거는 내시는 좀 적합하지 않는데 아무튼 종기 뭐 간에 일단은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인성이 나한테 다자 많이 이렇게 포진대가 있죠. 때문에 인성금이 태왕에서 어머니를 네 번 모셔본 사주고 임신이 또 일찍 효신살이라서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에 망설여진다. 엄마가 엄마 같지 않다. 갑목이 갑자 효신사를 두고 자월에 갑목이기 때문에 사해충 쳐가지고 이 사원은 깨어지고 나는 병화 대신 정화로서 가면 되겠죠. 병화는 쌍꽃, 정화는 홀꽃. 자묘형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여기서 어때요? 일단은 나한테는 인성에 대한 수가 혼잡되어 있고 나 인생에는 이 수의 겨울의 냉기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갑자 효신살이 인성수가 병이고 태양해가지고 모친으로 인한 다정다감한 사랑을 받아보기 어려웠으며 내가 화로서 처세할 때 식신이죠. 식신은 말이죠. 또 식신은 행동이고 또 식신은 두뇌죠. 내가 처음에 한 5살 돼가지고 엄마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이 효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해요? 탁 쳐버리죠. 그것도 못하나? 내가 이렇게 나중에는 스스로가 상관을 가지고 이제 자수성가해야 될 그런 팔자죠. 그래서 나의 두뇌와 나의 말과 입을 그 다음에 나의 영총기, 나의 진로를 어머니가 막아선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모를 모시본 사주다. 아버지는 기토, 부친, 부친하고 어머니는 사해충, 그죠? 그리고 나로서는 이제 급제가 떠가지고 바로 재성을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뭐 동생 태어나고 아버지 가셨다 이것도 되고 또 급제가 월에 있으니까 월은 부친 자리. 그래서 어머니의 수생목이잖아요. 모친의 글자에서 보면은 을목이 상관이죠. 상관, 경관, 관성을 쳤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수생목, 목극토 해서 아버지 쳤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